세질의 정설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번역하면서 스스로 질문이 들었던 것들을 김사라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네요. 네, 여기까지 저희들의 이제 강의를 마쳤고요. 9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공간인 것 같아요. 너무 저도 강의하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거나 혹은 정견 발표를 해주시거나 하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너무 훌륭한 질문이 없더라고요. 이미 주신 것도 있는데 네. 본인이 여기 주신 거를 그냥 다시 하셔도 되고 그래도 그냥 선별을 해야 되는데 더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제가 뭐 없으면 일단 하나 하면 이게 환경을 위해 인간은 가장 우선적으로 뭘 포기해야 할까요? 또는 일반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이거 다 본인의 시점에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잠깐 해보시죠.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대사회의 장점은 뭐냐면요. 어쨌든 여론이라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올해처럼 환경적 화두가 집중이라는 해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재활용 대란, 폭염 이런 것들이 완전히 관심 없는 사람도 다 이제 관심 있는 그게 한 번에 몰렸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저는 예전부터 얼마나 투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카페 안에서 러그잔을 써야겠다 법적으로. 근데 그 저주받은 스토로를 계속 꽂아놔서 내가 그때 내가 화가 났지. 그렇지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갑자기 그런 움직임이 생긴 겁니다. 일반인은 여론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여론에 온라인상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가족 여론에 동참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 여론에 동참을 안 할 경우에 그 가족은 진짜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딴 사람이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가족 안에 그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엄마 아빠 내 얘기를 안 들립니다. 근데 오랫동안 얘기하고 투쟁하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반인으로서 가장 극단에 자기 애가 있을 경우에 어떤 경우는 또 애를 맡고 있어요. 부모. 애를 과잉 보호하고 있거나 해서 그래서 가족 안에서 굉장히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는데 뭐 아니면 엄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건데 웅담이 아니면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웅담 들으실 겁니까? 저는 정말 죽어도 안 드릴 거예요. 제 아버지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필요하다고 해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굳이 모피 살려고 하는데 뭐 모피 농장이 하도 많이 생기 중국에서 많이 생기 산채로 베끼는 거 다 언론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아까 멧돼지 예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멧돼지가 나타나면 저걸 쏴 죽여야 된다. 아니면 내 집안 부모님이 뭐 지방에서 농사를 갖고 계시는데 구청에다가 노루가 와서 뭐 먹었는데 와서 어떻게 쏴달라고 한다. 엄마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게 너무 없는 게 저는 문제라서 한국에는 그 가정 내에서의 혁명,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각종 여성권이든 뭐든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안 되고 있는 것이 그거야말로 일반인의 권리자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이 아주 많을 것 같으신데 그럼 제가 오신 질문 중에 다시 김사라 박사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도 괜찮은데. 네. 얼마 전에 동물축제 반대축제를 열었어요. 인상 깊게 본 행사였는데요. 마침 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동물축제 반대축제를 보면서 지역별 특성을 살린 동물축제, 이를테면 한평나비축제나 산천어축제들이 동물 없는 축제로 과연 대체될 수 있는지 여쭤보시고요. 또 왜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들이 동물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런 축제를 했었는데요. 이거랑 이번 주제랑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사실은 야생동물을 대거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랑 또 하나 질문이 왜 이렇게 조촐했냐는 질문이 여기 있어요. 저는 굉장히 끝없이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답을 드리면 저는 조촐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한 겁니다. 모든 스테이지. 그런데 500명 이상 왔어요. 조촐한가요?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봐주신다는 것도 스케일이 크신 분이니까 그게 뭐 좋은 것 같고. 자, 지역에서 여기서 특히 한평나비 축제랑 산천어 축제 적어주셨는데 산천어 모르신 분들에서 잠깐 얘기 드리면 산천어는 화천에 살지 않습니다. 다 영서지방에 없는 거를 영동지방에만 사는 거를 갖다 풀어놓은 거예요. 게다가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전국의 양식장이 다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거의 수송작전을 펼쳐서 거의 경상도에서도 막 오고 그래요. 그래서 오다가 많이 죽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시달리고 그래서 화천천 자체를 아예 굴착기로 더 크게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천 생태계 다 망가졌고 남 기자님께서 아주 취재를 잘 해주셔서 문제 제기를 당시 아주 해주셨는데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어쨌든 지역이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뭐 한평나비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나비 축제 나비가 어느 지방만큼인밖에 없어요. 근데 옆에 농촌기술센터가 인공적으로 다 부활을 해서 인공적으로 퍼다 주고 다 죽습니다. 농촌 지역 축제들이 자기네 보장을 있는 걸 갖고 하질 않아요.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착취적으로 하죠. 영덕 대게 축제처럼. 영덕 대게 축제가 뭐 중국산 대게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착취형 모델인 거죠. 아까 세실처럼 트로피 헌팅 같은 거죠. 근데 심지어는 거기는 그래도 코타라도 말을 했는데 이거는 코타도 없는 착취형 모델입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가 축제를 한다고 했어요. 게다가 그 동물을 이름으로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반생명적이고 게다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동물이관 축제는 다 동물이 죽는 거로 끝나고 거의 대부분의 그런 축제는 동물들에게 죽음 또는 죽음에 해당되는 고통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60, 70%가 맨손 잡기랍니다. 맨손을 막 잡고 막 비명 지르면서 죽어요. 그걸 애들 데리고 와서 되게 교육적인 것처럼 합니다. 게다가 알고 보면 그게 돈이 된다고 하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축제들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시간상 빨리 대답을 드리는 건데 그 자체가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고 그걸 사실 젊은 분들은 굉장히 또 게다가 많이 마음이 떠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정 내 혁명이 없기 때문에 또 가족이 우르르 가면 또 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그게 벌어지고 있고 그 지역이 문화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력과 관찰과 문화적으로 그걸 보양시키는 동물을 컨텐츠로 이용하는 축제로 가고 설사 먹고 잡는 게 있더라도 그건 축소하고 일부로 가야 되는 것밖에 방법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그 지역에 따른 문화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러냐? 사실 되게 보면 역설적이에요. 동물이라고 하는 생물, 어떤 생명과의 교감이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저질의 교감이지만 사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왜 야동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인터넷에서 실패하지 않은 산업이 야동 산업이라고 하는데 생명하고 교감이니까요. 생명과의 교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항상 그게 또 보여주는 가능성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하고 싶어 한다는 거. 뭔가 그냥 전자적 자극만으로는 안 되고 정적이어도 안 되고 생명 같은 다이내믹함이 있어야 됨을 보여주는 건데 그것을 그 에너지를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그래도 긍정적인 또 해외 동물 축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다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루 일부러 날 잡아서 아무도 안 잡는 축제도 있고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아닙니까? 이러면서 어디선가 고양이를 원래 중세시대에 진짜 건물에서 떨어뜨린 축제가 있어요. 10층짜리가 있어요. 당연히 죽죠 밑에서. 근데 고양이가 안 죽는다는 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해보는 축제가 있는데 이제는 인형으로 바꿔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식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가야 돼서 지금 저희가 주문진 오징어 축제를 설득 중에 있는데 동물 문제를 항상 고민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인간은 되게 모순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개를 만지고 싶어 하죠. 동물을 가까이서 보고 만지고 싶어요. 교감하고 싶어 하는데 한편에서는 먹고 싶거든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양쪽에서 사실은 충돌을 일으키죠. 보살피고 교감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반면에 뭔가 이용하고 먹고 싶은 욕망, 가장 대표적인 게 먹고 싶은 욕망인데 결국은 그런 욕망 속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하느냐. 그리고 아까 계속 김사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사고하고 그렇다면은 왜 균형점을 찾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산천어를 제가 취재를 한 5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호기심에 저는 궁금했어요. 그 화천천을 얼려놓고 첫 번째 드는 그 호기심이 뉴욕타임즈에도 나왔다고 100만 명이 뭐 거기에 서 있는데 어떻게 얼음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대체 그 산천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라는 생각으로 그때 이제 가서 취재를 했는데 전국 양어장에서 1년 전에 종료를 해가지고 그 공수작전을 하듯이 막 그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뿌리는 거죠. 1시간에 한 번씩 구멍에다 넣는 거죠. 재밌는 게 동남아 관광객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외국인 낚시터가 또 따로 있어요. 외국인 낚시터에다가는 물고기를 좀 더 많이 넣어줘요. 여기까지 와서 1시간 딱 하고 나서 빨리 잡고 가야 돼요. 그런 풍경인데 어차피 우리는 동물을 이용하려고 하고 가까이서 보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전환시키느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래를 잡아먹었다면 지금은 멀리서 관찰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먹는 것에 자꾸만 첨언들면 당연히 이제 먹는 욕망이 있는데요. 그 욕망을 어떻게 표현 관리하냐가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건 한국의 음식점이 이상한 점이 뭐냐면 이게 외국이랑 좀 다르요. 재료를 그냥 내걸고 있는 음식점 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생태 선진국에서 요리를 내건 이탈리언이 되건 아니면 뭐 자기네 어떤 스타일이 한마디 영어식으로 쿠이즈인을 내보내지 대게, 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낙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 애초에 그 음식의 선점 자체 그게 자체가 동물을 먹더라도 그걸 문화적인 겹에서 소화를 해서 문화적 틀에서 소화를 해서 내보내는 게 있어야 먹더라도 그걸 좀 자중하는 게 발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그냥 뭐 광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요놈 주세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화 없이 그것도 하나의 문화겠지만 하는 것이 이 아까 말씀하신 밸런스를 가져가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질문이 항상 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데 반려동물을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근데 항상 볼 때마다 고민이 들어요. 요즘 뭐 새나개 같은 것도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 훈련 같은 것도 결국에는 뭔가 인간이 좀 더 개를 용이하고 쉽게 키울 수 있도록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너무 도시화가 돼 있고 어떤 이런 동물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최상위 이 포식자? 보호의 아래에 있어야 조금 더 삶을 이어갈 수 있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동물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이 증가하면서 뭐 다른 동물을 더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이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좀 양가적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교사님께서 먼저 묻고 싶었습니다. 네, 반려동물은 현재 우리의 주거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저는 경험은 하되 졸업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의 입장입니다. 현재 주거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뭐 거의 마당도 아무도 없고 물론 개는 독특한 존재예요. 개가 가축화된 역사가 모호합니다. 오래는 됐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고 그 개는 굉장히 게다가 좀 순종적이죠. 가축화된 여러 동물 중에서 특히 염소 같은 경우는 성격이 있습니다. 개는 확실히 달라요. 순종적이고 그렇게 만들기도 했죠. 인간이랑 적응하면서 성공한 적인데 생존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실은 개 같은 경우는 이상한 그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인 구달 박사님께서도 개하고의 교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세요. 본인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은 동물원의 존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의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동물하고의 교감에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나. 너무 자연을 보호하고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엉망이 돼서 사실 손 안 대는 게 최고입니다. 완전히 그냥 제쳐놓고서 일반인은 그냥 집에 앉아서 그냥 뭐라기나 하고 이러면 제일 보호하기 제일 좋아요 사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상한 괴물만 키우는 격이 되는 거예요. 자연과 아무런 교감이 없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개고양이 좋다고 막 풀깎 까다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상하게 번지고 있고 게다가 이제 뭐 유기 동물 수가 뭐 10만 마리 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반려문화도 이상하게 왜곡 틀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제대로 한다는 전제에서는 하되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물론 다 유기된 동물만 잡는 게 아니라 받아서 키우시고 새로 생산이 안 되도록 그것만은 충분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죽을 때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진짜로 아까 관찰과 이런 쪽으로 그 교감을 이용하는 게 저는 최선입니다. 뭐 이제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야, 너는 왜 동물을 가득 키우냐? 이 개가 정말 자유롭게 살려면 산에다가 놓아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은 유전자적으로 반려동물이고요. 개하고 고양이는 이미 수만 년의 생활 세월을 거쳐서 유전자적으로 인간과 함께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들한테 자연스러운 거는 인간과 같이 사는 거지 밖에서 나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개 여러 마리와 사람이 같이 사는 거를 관찰을 해봤더니 이 개가 개의 몸짓보다는 사람의 몸짓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는 동료 개보다 사람이 더 관심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반려동물은 유전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 야생동물 취급하듯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찰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은 극성 엄마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제 어떤 철학자들이 요즘 그런 말을 하는데 인간은 동물에 대해서 되게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너무 많이 의인화를 해요. 개, 고양이를 자기 아들, 딸처럼 기르잖아요. 분명히 동물인데 분명히 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생명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건 물론 생명으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장식 축산의 돼지나 소 한편에서는 똑같은 생명인데 우인화를 하고 한편에서는 상품화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이중적인 거예요. 근대 시대에 들어와서 동물을 보는 관점이.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막 동물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솔직히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 직업 때문에 계속 쓰고는 있지만 약간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극성 엄마가 되기보다는 내가 우리 개에게 갖는 관심의 그래도 절반 정도를 공장식 축산에 희생되는 개들이라든지 아니면 야생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써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얘들한테 그렇게까지 옷까지 입히고 염색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주셔서 덧붙이고 싶은 게 우리 최근에 그 반려동물 기르는 것들이 우리 주거 문화와 좀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죠.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존경하는 조홍석 선배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아파트에서 키우는 것은 동물 학대일 수 있다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를 하세요. 본인도 아파트에서 키우고 계시지만 왜냐하면 사실 고양이는 지금까지 야생 고양이가 인간의 터전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진화되어 오기까지 이런 생활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종의 역사 중에서 아파트로 살기 시작한 건 진짜 최근이죠. 아주 최근이거든요. 유전자가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래는 고양이들은 돌아다녔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고양이가 살다가 보통 1, 2년 있다가 나갔어요.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고양이들은 살다가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동네 고양이들과 함께 다시 길고양이가 돼서 살고 뭐 이런 거였는데 아파트에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두어두고 있는 거죠. 저 영국에서도 잠깐 살았는데 거기는 아파트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길고양이인 줄 알고 계속 밥을 줬어요. 알고 보니까 집고양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고양이 생태에 맞는 거는 물론 반려동물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야생성이 보호가 되는 주거 문화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측면이 많죠. 이 정도 답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뭐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받고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관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진정한 그 타자와의 그 공존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인간들 사이에서도 공존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난민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인간의 그 근원적인 생존에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지도부에 있는 사자 한 마리 또는 뭐 야생동물 걱정하는 건 너무 낭만주의적 사고 아닌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걸로 마무리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실은 이런 자리를 가지고 이제 길거리 나가보면 그 많은 거 다 쓰는 게 이런 생각 당연히 들 때가 있죠. 왜냐면 세상은 굳건하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 리스트가 인간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실 동물로 가야 되는 걸로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는. 한 번도 그렇게 간 적은 없어요, 실은. 그리고 좀 희한하게도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 개치고 오는 게 먹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세실이 보여준 가능성이 바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공부를 했을까요, 사람이? 그리고 사실 공부하는 게 세실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갑자기 창구가 생기니까 사람들 다 같이 더 열받아하는 거예요. 맞아,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사실. 그럼 거기서 세실의 사건에서 희망을 혹시 보셨나요? 저는 조금 봤어요. 엄청 본 건 아니지만 조금 봤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여기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제돌이 공부하셨는데 기자님께서도 제돌이 사건에서도 그거 하나 돌려보는 게 무슨 여파가 있어요? 큰 생태역에서 아무런 여파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있어요. 아까 이러다가 갑자기 모델이 확 전환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사실. 루안다 같은 경우는 고릴라 관광으로 거의 트로피 사냥만큼 돈을 벌어요. 제가. 그냥 관찰인데. 사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곳이 왜 안 될까요? 같은 아프리카.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능성이 뭐죠? 냄비 근성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잘 타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때로는 되게 잘 타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희망이 좀 있습니다. 유럽에 가는 그 답답한 무거움, 짓누르는 그 변할 것 같지 않은 무거움이 일본인도 그걸 갖고 있는 한국 와서 그렇게 자유로워하거든요. 여기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관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덜 비관적일 수 있는 이유가 조금씩 있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엄청난 비관주의자예요. 맨날 쌍욕하고 다니고 혼자서. 어쨌든 비관적이다만 원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because of가 아니고 in spite of, 그래서가 때문에가 아니라 불구하고라고 하거든요. 희망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적지만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오히려 돌려치기가 특별히 또 한국에서 더 먹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이 좀 이게 쌓이면 올해 갑자기 머그잔이 들어온 것처럼 갑자기 재활용 문제가 원래 있었지만 터진 것처럼 뭔가 계기가 될 것을 믿고서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라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한 제가 마무리 멘트까지 네, 그래서 준비한 시간 부족했지만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세실의 전설, 이 작은 사건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김사나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생명이 사라진 것, 억울한 이유로 사라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어떤 부자들은 그런 취미를 위해서 이 작은 생명을 죽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했을 거예요. 결국 동물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람의 문제가 동물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고마웠고요. 네,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